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전형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아직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죠. 2023학년도 후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집 요강이 현재 발표되어져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두 개 대학에 대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의 모집 요강, 또 제출 서류, 또는 추천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게 되면 이후에 다른 대학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더군다나 이게 외국인 전형이다 보니까 서류를 준비하시는 부분, 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원서 접수 일정이 7월 3일에서 7월 6일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는데, 연세대학교는 9월 6일부터 9월 4일부터 9월 22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일은 7월 3일부터 7월 7일이고 면접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 의학 계열의 하나에만 면접을 진행하고요. 합격자 발표는 11월 24일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연세대학교도 면접은 일반과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의대, 치대, 약대에 한해서만 10월 29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를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예비 합격자 발표가 10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합격자 발표가 10월 13일에 이루어지고 나면 그 예비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의 원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학의 원본 서류를 검토하고 난 후에 최종적 합격자를 발표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원본 서류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질 때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가 원본을 가지고 직접 대학의 홈페이지에 넣거나 아니면 원본을 대학의 입학처에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서 접수를 하실 때는 원본 서류에 대한 PDF 파일을 업로드 시키도록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비 합격자 발표가 10월 13일에 발표가 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원본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예비 합격자 발표 시 공지되어지는 예비 합격자 안내사항을 확인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비 합격자는 원서 접수 당시 스캔, 업로드한 서류의 원본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합격자 발표가 11월 24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등록 기간은 1월과 2월 사이에 합격자의 등록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합격자 중에 대상자에 한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형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전형은 지원 자격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이 중요하겠죠. 무엇보다도. 자, 첫 번째는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이 2024년 2월 29일까지 학력과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시는 분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결국은 외국인 전형은 학생, 부모 모두 다 외국인인 경우가 외국인에 해당이 되어지고,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나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한국에 재학하고 있든 외국에 재학하든 관계없이 학생,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외국인 전형은 복수 국적자는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외국 국적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교구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지원자가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이 되어져요. 핵심은 뭐냐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이전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2학년제이기 때문에 10학년이 고등학교 과정이죠. 10학년 이전에 학생, 부모 모두가 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셔야 돼요. 만약에 학생은 10학년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했고 부모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민이나 입양에 따른 외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 국적 취득 증빙 서류의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어지고, 원서 접수 마감 이전에, 원서 접수 마감이 2023년 7월 6일인데 이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 완료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적 이탈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전형은 복수 국적자는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부모 모두가 다 원서 접수 마감 시점 전에 국적 이탈 또는 상실이 완료가 되어져야만 한다. 요 점인데 여기에서도 학생만이 아니라 학생, 부모 모두가 다 이중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 완료가 되셔야 되고 대학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원서 접수 마감 시점인 7월 6일 이전에 보시는 것처럼 국적에 대한 이탈과 상실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서 접수 마감 시점에 국적 이탈 상실이 완료가 되어지지는 못한 상태고 단지 나는 국적에 대한 이탈 상실이 신청이 접수가 되어진 상태이다라고 하면 접수 상태로는 사실은 지원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지만 일부 대학에 한하여 완료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국인 전형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학교도 있다. 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자격에서 아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외국인 전형은 학생, 부모 모두가 다 외국인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국가는 관계가 없다.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두 번째는 외국 국적 취득 시점은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0학년 이전이어야 하고 그리고 학생, 부모 모두가 다 그 시점에서 국적을 취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적 이탈 및 상실 시점은 원서 접수 마감 시점인 7월 6일 이전에 국적 이탈과 상실이 완료가 되어야 한다. 그것도 학생, 부모 둘 다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자 이제 막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국적 이탈 및 상실의 완료 시점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셨으면 서둘러서 국적 이탈 및 상실을 신청 빨리 접수하셔가지고 완료가 7월 6일 이전에 완료가 되어지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7월 6일 이전에 완료가 되지 못한 상태 접수만 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지원하실 수 있는 대학을 찾아서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완료 시점으로 본다.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100% 지정 전형입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학업 능력, 모집 단위 관련 적성과 어학, 학업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학계열, 의대에 한해서만 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학능력 입증 서류는 일부 대학에서는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긴 하지만 외국인 전용으로 국내 대학을 간다. 더군다나 외국인 전용으로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한국어 우사 능력이에요. 토픽. 왜?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국어와 관련이 되어진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픽 성적은 매우 중요한데 서울대학교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을 3급 이상 또는 대한민국 소재 대한언어교육원에서 4급 이상을 이수한 자 이거나 두 번째는 영어 토플 IBT 80점이나 IELT 6.0 테스트 269점 이상을 충족하시는 분 세 번째는 한국어 및 영어 관련 언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를 갖추고 계시는 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지원 자격이 됩니다. 지원 자격이 된다는 뜻이지 토픽 3급이면 붙여준다. 아무 문제 없다. 또는 토플 IBT 80점이면 아무 문제의 뜻이 아니에요. 결국은 합격을 하시려고 한다면 토픽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5급이나 6급 이상의 성적 또는 토플 IBT 같은 경우 적어도 100점이나 110점 이상의 점수가 되어져야만 지원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우수성을 인정을 받고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학능력 입증 서류에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원 자격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국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국내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는 외국인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내가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토픽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한국어로 진행이 되어지는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토픽을 6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합격에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외국인 전형에서 되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학업적 적합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해요. 학업 적합성. 그러니까 학생이 학업적으로 우수하다. 이게 아니라 학업적으로 적합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학생이 한국의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적합성이 있다. 또는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 또 서울대학교에서 해당 학과에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외국인 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선발할 수가 있어요. 선발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내가 과연 대학에서 볼 때 해당 대학, 해당 학과에 적합성이 있느냐 이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출서에서 첫 번째 갖추셔야 되는 것은 토픽 성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서울대학교는 특히 외국인 전형은 지원자 또는 선발 인원을 발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은 2022년 또는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전기에서 선발한 학생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후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에서 선발한 인원이 2022학년도는 12명, 2021학년도는 8명,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는 14명이고요. 2019년도에는 36명 정도를 전기에서 선발했어요. 그러면 36명 곱하기 2, 전기, 후기 합치면 72명이 되겠죠. 그 정도의 선발 인원을 보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았다, 적었다. 인원이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학생의 학업적 적합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최근에 특히 이제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로 가면서는 코로나를 겪는 시기였었어요. 그렇죠? 코로나를 겪는 시기이다 보니까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들이 서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로 가면서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실제 외국인들을 많이 선발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 2024학년도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 서울대학교 입학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출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전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제출서를 준비하는 거, 제출서는 내용 이해하는 거, 원서 접수하는 과정, 이 과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과 2번은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입력해야 한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공증받아 제출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나 영어로 입력하셔야 되고 입학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하여 입력한다. 지원서에 기재하는 인적사항, 영어, 성명, 철자, 생년월일 등 제출 서류의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상의 서류와 동일해야 되고 혹시라도 여건과 제출 서류의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제출 서류의 일부의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생년월일이나 철자나 생년월일이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유서와 그 사유서에 해당이 되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신 학교 교사 추천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특히 우리가 2024학년도 시행계획에서는 12년 특례 전형과 외국인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가 있다.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는 폐지한다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막상 2024학년도의 모집 요강을 보니까 모집 요강에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가 폐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2024학년도에 추천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추천서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추천서는 올해는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만 제출합니다. 추천서 하나가. 그전에는 이제 추천서가 2개가 들어갔었는데 추천서가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만 들어가도록 하고요. 추천서의 내용을 보면 온라인 추천서 작성 사이트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고 이메일, 우편, 팩스로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각 항목별 띄어쓰기 포함 3,000바이트. 각 항목별이라는 얘기는 추천서에 여러 개 항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 개 항목이
한 항목당 한국어로 약 1,500자. 1,500자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추천서를 2개를 쓴다 그러면 A4 용지 1,500자 2개를 써야 돼요. 3개를 쓰면 3개를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신 학교 교사가 과연 추천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질 때 1,500자를 2개씩 3,000자나 4,500자를 과연 쓰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거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추천서를 써주고 싶기는 하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분량의 내용이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업무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써주세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그 정도의 분량을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쓰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간략하게 쓰고 넘어갔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학생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추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추천서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고요. 자, 또 내용을 읽어보면 지원자가 재학사실 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교사가 온라인 추천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원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지원자명,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을 추천서에 기재하실 수 없습니다. 이 내용 나와 있고요. 다음, 자, 3번째부터 시작해서 11번째까지의 내용들은 접수 기간 내에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원본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원본 서류에 대한 PDF 파일을 준비해 두었다가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다가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라고 한다면 온라인 원서 접수 대행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행사는 첫 번째는 진학사 어플라이, 진학사 어플라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UA 어플라이 2개 사이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월 3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UA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에 학생 이름으로 일단 회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진학사나 UA 2개의 사이트에서 동시에 다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은 진학사에서만, 어떤 대학은 UA에서만 원서 접수를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학사 어플라이, UA 어플라이에 동시에 학생으로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트가 열리는 시점은 원서 접수 기간이 되어져야만 사이트가 열려요. 그때 가서 원서 접수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회원가입만 해 두시는 상태이고 원서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자, 언어 능력 증빙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필수 서류인 거예요. 필수 서류. 필수 서류 꼭 제출하셔야 되고요. 한국어 또는 영어 공인어학 성적을 필수적으로 제출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인 영어 성적 기준을 보니까 한국어는 토픽 3급 이상 또는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 언어교육원 어학당 4급 이상 수료하신 분, 영어 같은 경우는 토플 IBT 80점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마이 베스트 스코어 제출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BT도 홈 에디션 성적도 인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토플 IELTP 성적은 불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IELT 아카데미 밴드 스코어 6.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IELT도 온라인 성적도 인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IELT 같은 경우 인디케이터는 성적이 불인정이 되어진다는 점, 탭스는 269점 이상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인어학 성적의 응시일자는 2021년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어학 성적은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시험을 본 경우 그 성적만 인정이 되어지고,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와 급수가 확정된 성적만 유효합니다. 점수가 확정되셔야 돼요. 원서 접수 마감일자, 다시 말하면 7월 6일까지 점수와 그 다음에 급수가 확정이 되어진 성적만 유효하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7월 6일 이전에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러한 성적들은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성적표 스캔 파일 또는 공식 홈페이지 성적 조회하면 스크린샷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스코어 리포팅 도착 여부는 해당 기관의 문의, 입학처 본부의 유선 이메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고등학교 사실증명서가 되어져 있어요. 고등학교 재학사실증명서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공식적인 사유, 학교 정책 등으로 재학사실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재학기간이 명시되어진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 공식 확인 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고등학교 전학력 성적증명서 요거는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학교 또는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지원 접수 당시까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진 성적표가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자가 A레벨이나 또는 IB 최종 성적을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전학력 성적증명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일자를 형광펜으로 표시한 후에 제출한다. 형광펜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공식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졸업 예정 일자가 명시가 되어져 있는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 공식 확인 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지원 접수 기간의 원본 또는 공증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 접수 기간의 원본 또는 공증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예비 합격자 발표 후에 아포스티어 또는 대한민국 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아포스티어 영사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수 기간에 아포스티어 영사 확인 서류 스캔본을 제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별 아포스티어 영사 확인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받아둘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 교사가 온라인 추천 사이트, 작성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볼게요. 지원자의 국적과 관련이 되어진 증명. 자, 유효기간 내에 여권 4번 제출이 원칙이나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공증본 또는 신분증의 공증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부모의 국적과 관련이 되어져서 중국 국적자는 여권 또는 공증처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한 국적증명서만 인정이 되어 있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부모의 국적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이 중국 국적자 여권 또는 공증처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한 국적증명서만 인정이 되어진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발급하시게 되어질 때 발급 일자, 기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호구부나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 또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친권이 있는 보호자의 국적증명만 제출하시면 돼요. 친권이 있는 자의 친권이 있는 보호자의 국적증명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권이 없는 분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대한민국 국적 이탈, 상실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적 이탈, 상실 및 국적 취득 증빙 서류도 제출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지원자의 부모의 관계 증명. 지원자와 부모 이름을 모두 기재가 되어진 지원자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중국 국적자는 공증처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한 친족관계 증명서만 인정이 되어집니다. 자,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학력 예상 시험 결과, 이거 10번.
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외국인 전형의 자격심사와 관련이 돼서 꼭 필요한 서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번째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학생의 학업적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본인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보면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학력고사, 대학 진학평가 성적 증명서가 제출될 수 있고요. 영국에 보니까 GCA A-레벨, 일본 대학 입학시험센터 시험, 중국 전통 통일 입학시험, 동일에 보면 독일의 아비투어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의 바칼로리아 등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학력 시험 결과로는 ACT나 A-레벨이나 AP나 또 IGCSE나 IB나 또는 NCEA나 SAT 등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요. A-레벨이나 또는 IB 등의 예상 점수는 해당 란에 업로드가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표 스캔 파일 또는 공식 홈페이지 성적 조회하면 스크린샷으로도 제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표의 스캔 파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의 성적 조회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비 합격 발표 후에 성적표의 원본 제출 또는 스코어 리플팅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비 합격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SAT나 AP나 ACT 스코어 리플팅 시 서울대학교 기간 코드는 7972 기간 코드 번호이고요. 자, 사유서 및 증빙 서류의 선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원 자격 및 기타 소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에만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외국인 전형과 관련이 되어진 자격심사와 관련이 되어진 서류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사유서와 사유서에 해당이 되어지는 증빙 서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외국인 전형과 관련이 되어진 부모나 학생에 관련된 자격심사의 서류에 문제가 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유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또 해당 사유서에다가 본인이 외국인 전형의 지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자, 12번째에서 14번째의 서류는 접수 시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하고요. 예비 합격 후에 원본 제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류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들이 뭐냐면 출신 고등학교 소개자료, 두 번째는 기타 언어 능력 증빙 서류, 세 번째는 전형 참고 자료,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출신 고등학교 소개자료, 다시 말하면 스쿨 프로파일은 내용 및 형식의 정해진 양식이 없고 그 안에서는 교육과정, 심화과정 제공 현황, 학생 수, 그 다음에 재학생 교내 및 표준시험 성적 평균 및 분포, 재학생 대학 진학률 또는 진학 현황 등의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학교 프로파일, 출신학교 소개 자료가 필요 없고요. 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의 대학, 서울대학교의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스쿨 프로파일을 제출하셔야 되고 국내 고등학교는 예전에는 국내 고등학교도 스쿨 프로파일을 제출하도록 되어졌긴 하지만 국내 고등학교도 예전에는 스쿨 프로파일을 대학에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폐지가 되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스쿨 프로파일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언어 능력 증빙 서류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은 보는 것처럼 HSK나 JLPT나 JPT나 그 다음에 델프 같은 이러한 언어 능력 증빙 서류에 해당이 되고 원본 서류가 아닌 경우, 원본 서류가 아니면 학교장의 직인 또는 서명이 필수입니다. 학교장 확인 불가 시 사유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보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지원자의 학내외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고 이게 바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수상활동입니다. 학내외 활동 및 수상을 포함하여 최대 10개의 항목으로 작성 및 업로드가 가능하다. 수상 실적은 상장별로 하나의 항목으로 인정을 한다.
동아리 활동 등 학내 활동은 동일한 활동에 대해 연속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만 하나의 항목으로 인정이 되어진다. 원본 서류가 아닌 경우 학교장의 직인 또는 서명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서류가 중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국내 고등학교를 재학하시는 분들 이거 중요해요. 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와 관련이 되어진 서류를 고등학교에서 발급을 받죠. 하나씩 수상도 받고 리더십도 받고 봉사도 받고 여러 가지 학술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그 증빙서를 바탕으로 전형 참고 자료를 작성하게 되어지는데 국내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수상기록도 적혀있고 동아리 활동도 적혀있고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에 학술활동도 적혀있고 봉사활동도 다 적혀있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하지 마시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말씀드렸었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 리더십, 학술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증빙서류로 발급받고 그 증빙서류를 원본을 제출하시는 게 좋고요. 원본의 PDF 파일을 만약에 원본이 없다면 학교장의 직인이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게 좋아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본인이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리더십 그리고 특히 내가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서울대학교 해당 학과와의 적합성들을 이런 서류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설명을. 무슨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시는 것처럼 전형 참고 자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별도의 서류로 만들고 그 별도의 서류를 통해서 학과적 적합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강조할 수 있다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합격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리더십이나 봉사나 수상이나 학술활동과 관련되어진 부분 중에서 본인의 학업적 우수성이나 학과적 적합성을 일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증빙 서류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실은 외국인 전형의 서류들이 정말 많죠. 보시는 것처럼 학생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도 내야 되지, 부모와 관련된 서류도 내야 되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서류만 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류 다 내야 되죠. 거기에다가 학생이 여러 가지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 또 표준학력 지표와 관련된 서류, 또 사유서를 작성해야 되고 등등 보시는 것처럼 제출 서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좀 더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울대학교는 특히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2024학년도에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가 2024학년도까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었는데 막상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의 뚜껑을 열었더니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가 폐지가 됐어요. 결국은 2024학년도가 되면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가 모두가 폐지가 되어지는 게 대입의 정책이었다 보니까 서울대도 그걸 따라간 거라고 보여져요. 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무엇의 영향력이 커졌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서울대학교 추천서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서울대학교 추천서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다? 전형 참고자료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야만 학과적 적합성, 서울대와의 적합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합격에 유리하다. 서류 준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의학계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서류평가 100% 전형도 면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서 합불이 나는 거죠. 서류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 충실하게 하시고요. 자, 추천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서가 2023학년도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추천서에 이렇게 항목이 마지막 항목이 3개의 항목이 있었어요. 3개의 항목이. 그리고 각 항목당 글자 수가 1500자예요.
사실 글자 수가 1500자니까 자기소개서와 동일하죠.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가 3개 항목이고 각 항목당 글자 수가 약 1500자, 바이트라면 3000바이트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전기 때에 지금 보시는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3개의 문항은 자기소개서와 동일하게 되고, 이게 2023년도 후기와 2024년도 전기로 가면서 추천서의 문항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이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각 항목당 1500자 3000바이트를 써라. 그러면 도대체 각 항목당 3000바이트 1500자를 쓰라고 하면 각 항목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몇 개 항목으로 써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과연 여기다가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 전기 추천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걸 보면 지금 2023년도 후기와 2024년도 전기의 추천서의 형태가 바뀌긴 했지만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년도 전기에서는 뭘 쓰도록 되어져 있냐면 1번 문항이 학업적 평가야. 학업에 대한 평가. 그렇죠? 보는 것처럼 아카데믹 인텔리전셜 그 다음에 이발리에이션이라고 되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다. 뭐라고 되냐면 학업적 성취와 능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과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의 퍼스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 교사로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냐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업적인 능력을 제외하고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자기소개서의 몇 번 문항에 해당되냐면 3번 문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 지원 동기와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리고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이 1번이었고, 서울대학교 2번 내용이 뭐였었냐면 교과, 비교과, 활동 역량에 대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3번 문항이 바로 성장 배경이나 본인의 인성에 대해서 쓰는 게 3번 문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1번 문항은 자기소개서의 1번과 2번을 압축해 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자기소개서의 3번 문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어디셔널 커멘트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작성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요게 요렇게 바뀐 거죠. 요렇게 바뀌어서 지금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evaluation and comment예요.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평가와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뜻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학업적 capability, 능력이죠. 그러니까 학업적인 능력이니까 바로 1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personal characteristics니까 바로 2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폐지가 되어졌지만 서울대학교 추천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2개를 쓰시면 돼요. 2개. 첫 번째, 1번 문항에서는 뭘 쓴다? 아카데믹 캐퍼빌리티를 쓰면 되죠. 학업적 능력에 관해서 1번 문항을 쓰고 1번 문항으로 1500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쓸 때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personal characteristics를 주제로 해서 2번 문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업적 능력 1500자, 그 다음에 본인의 인성과 성장 배경 1500자 해서 2개의 문항으로 1500자 2개의 문항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내용의 서술이기 때문에 서술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추천서를 보시면서 추천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추천서는 원칙적으로 학생이 쓰는 게 아니죠. 당연히 추천하시는 담당 교사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담당 교사 분들 또는 추천서를 쓰시는 분들이 서울대학교 외국인 전형 추천서가 왜 중요한지,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추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냥 선생님 추천서 써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이 여기다가 한 500자나 600자 정도를 쓰겠죠. 그 내용들은 대부분 이 학생은 태도가 바르고 수업 태도가 바르고 학생들하고 친화적으로 잘 지내고 리더십이 좋고 봉사정신이 좋고 이런 내용들을 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학생의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러한 추천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답은 학생이 먼저 추천서에 들어갈 내용 1번과 2번 첫 번째 문장은 보는 것처럼 학업적 능력이니까 뭘 쓰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지원 동기 또는 서울대학교 입학 후의 학업계획,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1번 문항과 2번 내용을 함축 해놓은 것처럼 글을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성장 배경과 본인의 가치관 또는 학교에서의 수업에 대한 태도를 본인이 먼저 1500자 두 개 문장으로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쓴 내용을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면서 추천서가 이번에 중요하다고 하다. 추천서가 중요하다고 하다.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미리 한번 써봤다. 선생님이 요거를 참고해서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천서가 하나당 약 1500자를 쓰려고 하면 A4 용지 2장을 써야 돼요. 3개를 쓰면 A4 용지 3장을 써야 돼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쓰기 어렵죠. 왜냐하면 A4 용지 1500자 한 장만 써도 제대로 쓰려고 하면 하루 이틀 3일을 꼬박 밤을 새워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학생 한 명한테 물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하시면 학생이 먼저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형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서에 먼저 한번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께 드려서 추천서가 서울대학교에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추천서 작성을 부탁을 좀 드리면 선생님께서 조금 더 편하게 학생이 쓴 글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추천서의 내용을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대학교 외국인 전형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첫 번째는 올해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가 폐지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추천서 매우 중요하다. 추천서가 2023년도 후기와 2024학년도 전기에 2023학년도 전기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문항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문항에 대한 올바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가 정말 자기소개서보다 더 중요해요. 잘 작성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출서류. 제출서류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전형 중에서 서울대학교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 외국인 전형과 관련이 돼서 진행하는 것은 입시 컨설팅 진행하고요. 그렇죠.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한 준비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 진행하는 과정이 입시 컨설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일부 대학이나 학과에 하나의 면접고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면접 대비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원서 접수 과정에서 좀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대행 원서 접수라든가 또는 추천서의 작성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